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절대 빼놓고 갈 수가 없는 주제죠. 바로 이준석 씨 얘기입니다. 압도적 새로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압도적인 해로움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치기를 당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층간소음 연구소를 찾아가서 대통령이 되면 문제 해결 지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만 툭툭 내뱉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면은 세상에 해결 못할 문제가 없죠. 늘 저런 식으로 입만 벌리면서 정치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층간소음 얘기가 나올 때 다른 것보다도 본인 자체가 소음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준석 자체가 소음이에요. 근데 이런 와중에 최근에 개혁신당에 내부 문제가 또 터졌죠. 이 문제는 다들 아시는 걸 테니까 짧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사적 유용부터 언론 유착까지 한마디로 지금 허은하 대표, 김철근 사무총장을 해임하려고 하니까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허은하 대표에 대한 어마어마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핵심은 요 사진 한 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부당한 돈이 오갔다. 그래서 지금 사기, 횡령, 배임, 거기다 언론 유착 문제까지 터지고 있는데 허은하 대표한테는 제대로 승인도 안 받고 보고서도 성과물이 전혀 가지도 않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박성민 씨가 뉴스쇼를 하차했죠. 이준석과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으나 이걸 믿는 사람들은 거의 팬코 준천지들 빼고 없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뉴스쇼와의 문제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까지 돼 있다. 그리고 개혁신당 홈페이지 운영비도 1,100만 원은 부당한 지출이다 라고 하니까 오히려 싸게 한 건데 이게 이준석 씨의 말장난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수막 문제까지 지금 터진 상황이죠. 핵심은 현수막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냐? 바로 이준석의 최측근이라 분류되는 김철근이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뉴스토마토에서 이렇게 보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의 현수막 문제까지 지금 터졌다고 보시면 아주 쉽게 현 상황을 볼 수 있는 거고요. 특정 업체는 심지어 그 유령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김철근 씨가 저렇게 유착이 돼 있다는 그 문제가요. 그래서 이게 알고 보니 온라인 쇼핑몰이란 얘기까지 나왔는데 개혁신당의 현수막 계약 때마다 A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요 사람과 이제 김철근 이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김동아라는 사무처장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돼 있다는 내용이 지금 드러났고요. 결국에는 온라인 쇼핑몰 전형적인 눈가림 용의 쇼핑몰을 운영했고 이건 유령 회사가 의심된다 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 이 문건이 허은하 대표 측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기도 했고요. 취재 과정에서 보은성 인사 정황도 포착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서울시당 소상공인위원장으로 그 A씨를 올리려고 했으나 이걸 반대한 게 누구냐? 바로 허은하 대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측에서는 얼마나 허은하 대표가 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두면서 지금 허은하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심지어 현수막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계약했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풀렸다. 1.5배에서 2배 비싸다. 그래서 이 견적서와 관련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첨부가 돼 있고요. 또 다른 사적 유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배임죄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김철근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준석의 성상납 7억 각서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그 약속 증서에 서명을 한 그 당사자가 바로 김철근 씨입니다. 그러면 김철근 씨와 이준석 씨의 관계가 그냥 단순한 친분이 좀 있네 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김철근을 어떻게든 쳐내려고 했던 허은하 대표를 이준석 씨가 어떻게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황 노릇을 하고 있던 이준석이 등판해가지고 허은하 대표와 그 주변 측근들을 다 쳐내고 엄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허은하 대표가 여기서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게 이준석 측에선 예상치 못한 변수였을 겁니다. 그래서 허은하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는 게 이준석이다 라고 명백하게 비판을 하고 결국에는 잘못한 사람한테 지적했다고 해서 그게 배신자냐? 국민의 뒤통수를 친 게 배신자지 라고 말했던 이준석 사례를 끌어와서 준적준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2월 28일에는 또 대구에 가서 이준석과 함께한 것을 후회한다 라고 일침을 날렸는데 대구 지역에서 또 이준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준석의 심리입니다. 채널A에서 화해를 한다면
허은하 대 윤석열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윤석열이다. 왜냐면 우선 재미는 있지 않냐. 윤석열 나중에 형 다 살고 나오면은 뭐 이렇게 화해를 하겠다라는 말장난을 했는데 일단 윤석열이 나올 일 없고요. 두 번째는 내란 사태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와중에도 윤석열한테 재미자를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그럼 원래 이준석의 포지션대로라면 답은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원래 이준석이 진심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허은하 대표랑 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란 우두머리 꼴통 윤석열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냐. 난 거기랑 화해의 화자도 꺼내지 말아라 라는 반응을 보였어야 본인이 그나마 그렇게 그 엄프를 하고 있던 개혁보수,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그 척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사감을 듬뿍 담아서 오히려 윤석열보다 못한 허은하로 만들고 싶은 거구나. 이준석은 왜 허은하를 그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냐. 허은하 대표가 계속해서 토론을 요구하니까 특히 본인 당의 가장 내밀한 문제를 알고 있는 게 바로 허은하 대표니까. 그러니까 팬코 준천지들이 뭐라 그럽니까? 허은하가 누군데? 그나마 뭐 윤석열은 할 얘기라고도 있는데 윤석열보다 나쁜 게 허은하라는 얘기를 한 거다 라는 식으로 그냥 허은하 대표를 매도하고 넘어가려 하죠. 어디서 많이 본 수법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페이스북 차단했을 때도 똑같은 방식이었고요. 신인규 변호사가 토론 요구했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패턴이. 게임을 할 때도 왜 하루에 수십 판씩 하냐면 패턴을 분석하는 겁니다. 패턴.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파해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준석의 파해법은 무수히 많이 나와 있는데 왜 계속 민주당 안에서도 이준석만 보면 벌벌 떠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전 진짜 모르겠습니다. 토론 허은하 대표가 그래서 지금 20일 가까이 됐을걸요. 1대1 못하겠으면 2대2도 하자 했는데도 저런 식으로 허은하 대표 악마화로 도망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것도 준적준 세계관이 또 정립이 된다는 겁니다. 허은하 대표가 누군데라고 할 거면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기인이 누군데? 아니 허은하 대표는 배지도 달았었고 당 대표까지 했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기인이란 사람이 누군데? 이재명 대표님하고 토론을 요청하면서 자기들끼리 무슨 팸코 안에서는 뭐 이재명 저격수라고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기인이라는 사람과 이재명 대표님의 차이와 허은하라는 그 정치인과 이준석의 차이 뭐가 더 훨씬 격차가 심합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급 나누는 거 싫어합니다만 저들 세계관대로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급 좋아하면은 이기인 지나가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게 누군지.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이기인이라는 사람이 그나마 제대로 된 날카로운 비판을 하면 또 모르겠어요. 과거에 22년에 어떤 글 썼다가 최근에 망신을 당했냐면 2010년 11월에 이재명 당시 시장님이 갤럭시 S2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폰 8 플러스까지 쭉 이걸 다 갖고 있었던 식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저 이기인의 주장대로면 2011년, 12년, 13년, 17년 이때 공개한 갤럭시 아이폰 시리즈들을 이재명 대표님은 2010년 11월에 다 가지고 있었다. 사용을 했다. 라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아니 이런 거를 당당하게 올려놓고 팬코 안에서는 와 역시 우리 기인이 형은 이재명 저격수야. 좀 적당히 해야죠. 그러면서 이게 제가 지난 대선 때도 이걸 다뤘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이완용하고 같은 성남 출신이라고 또 평행이론 타령을 했었는데 요것도 참고로 망신이란 망신 제대로 당하고 글삭티했거든요. 그냥 이재명 대표님은 안동 출신입니다. 안동 출신인데 성남시장 했으니까 뭐 성남 출신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 저 갤러리 중도정치 갤러리 안에서도 진짜 하는 거 보면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제가 하는 거 보면 좀 모자라긴 하다. 만약에 저 이재명 대표님의 발언으로 지금 막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뭐 준천지들이랑 이준석 씨는 막 전과 운운하고 있죠. 같은 잣대대로면 이기는 지금 전과 몇 범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명박 신천지 얘기를 했고 1심에서 증인이 나와서 상세하게 증언을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는데 뒤집혀갖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거예요. 저한테도 그렇게 심각하게 책임을 물을 거면 좋다 이거예요. 그럼 저 이기인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국힘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기승전 이재명 하면서 가짜뉴스 뿌리는 거는 왜 가만히 냅두고 있냐?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 언론 유착에 대해서는 지금 최경영 기자님도 아주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최근에 뭐 CBS 노조 측이었나요? 뭐 거기서도 이제 입장을 내고 자꾸 이제 다른 답변들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조목조목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거에 대해선 아직까진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준석의 거짓말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동훈이 눈길도 안 줬는데 이런 식으로 방송에 또 나가가지고 가만히 그 한동훈 대표가 있는데 자기를 보자마자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 뭐 안기령 대변인도 막 언급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측은 그런 일 없다. 그리고 안기령 대변인 본인도 그때 그 계엄 당시에 난리가 났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준석의 심정과 비슷한 한마디로 지 수준에 맞는 말을 했다라고 오히려 망신만 당했습니다. 이준석의 거짓말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준석의 다큐가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물론 팬코 준천지들식의 관심 말고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갔을까?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보러 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생각을 했는데 더 팩트에서 보러 가지 말라는 취재 기사를 썼더라고요. 혹시라도 어떤 헛소리들을 할까 하고 다큐를 보실 분들이 계신다면 다큐 아니다. 이거 브이로그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걸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이준석의 브이로그에는 무슨 내용들이 담겨 있었냐? 뭐 쪽잠 자고 운동 가기 싫다고 앙탈 부리고 여기까지 그렇다 칩시다. 아니 이준석 것으로 추정되는 속옷을 보좌진이 개준다든지 팬코하는 모습 그리고 트름하고 코 파는 장면까지 노출이 된대요. 혹시 식사 중인 분들이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인간 이준석을 담는다더니 아니 이준석의 코 파고 트름하는 걸 왜 담아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팩트에서도 이걸 보다가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아니 대선 나온다 그래서 뭐 다큐 나온다고 그렇게 호들갑 떨길래 굳이 가서 봤더니 아니 뭐 갑자기 코를 파고 있고 하니까 이제 불쾌함만 느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라고 95분의 상영 시간 내내 속으로 얼마나 이제 올라왔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는 다큐가 아니라 개인 브이로그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 이준석의 어떤 정치적 청사진을 기대하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인간 이준석은 이제 fem코, 트름, 코파기 맨날 여기 그 삽하고 코 파고 댕기더니 그 코를 의지간히 공개석상에서도 의지간히 파고 다니더니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가장 난해한 부분은 뭐냐? 바로 엔딩 장면이었다. 그래서 조기 대선 출마 선언한 이준석에게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하면 답은 아니오에 가깝다였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기억에 남는 거는 불편하고 불쾌했던 것만이 뇌리에 남았다. 여기 이제 보고 오신 분의 친절한 설명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보러 안 가야겠다. 남천동 형들이 이제 가지 않을까. 거평님이 이제 또 비평을 저는 그래서 묻고 싶은 거죠. 결국 그 12.3 이 내란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도 빼놓고 볼 수 없다. 시끄러 임마. 요게 이제 모든 걸 보여주고요. 민주당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계엄 얘기는 헛소리다. 민주당이 또 민주당했다. 라는 식으로 조롱만 하던 게 무슨 염치로 대선을 오느냐 이거예요. 저런 인간이 만약에 그럴 일도 없지만 대통령이었으면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런 인간이 대통령은 뭐 당연히 불가능하고 제1야당 대표였으면 또 어땠겠습니까? 바로 윤석열한테 그냥 나라가 아작난 거예요. 이런 인간이 무슨 자기가 뭐 하버드 천재 코스프레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고요. 핵심은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간다. 그리고 팬코의 또 주작들도 주의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레기 시각이라면서 한마디로 시사회에 참석한 기레기 입장에서 보면 별로 기대 안 했다 하는데 당연히 기자가 아니죠. 저런 식으로 기레기 시각이라고 하니까 팬코에서는 또 자기들끼리 와 기자도 이렇게 후기 남겨주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했지만 과거에는 이제 다른 계정을 썼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허은하 대표 비난하고 개혁신당 얘기만 주구장창 올리던 유저였습니다. 이런 유저가 기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는 그냥 아무런 그 조작 정보도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자기들 듣고 싶은 얘기면 그냥 무조건 추천 올려갖고 올려요. 추천 눌러갖고 올려버려요. 그리고 그 fem코 안에서 흑역사,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다뤘는데 절대로 이거 그냥 잊어서 안 된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초라한 이준석의 브이로그 시사회에 이재명 대표님이 그걸 견제해가지고 3% 생방송을 나간 거다. 이준석한테 관심 못 가게 하려고 이재명 대표님이 3% 생방을 굳이 그 타이밍에 한 거다 라는 식으로 하니까 그 안에서는 뭐긴 뭐야, 이준석 견제지, 엄청나 라고 했으나 엠팍 같은 사이트에서도, 엠팍이 어떤 성향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거기서도 저런 저질 준빠들이 뭐 이런 식으로 시끄러 임마 결국 이준석은 이준석에 의해서 지금 두들겨 맞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류성호라는 비리척결 본부장이 최근에 fem코에 주기적으로 허은하 대표를 비방하던 동탄 시범 예미지 이 유저를 법적 대응하기 위해서 고발을 진행했다는 인증샷을 남겼거든요. 참고로 이 류성호라는 본부장은 경찰 출신입니다. 강남경찰서 수사팀장도 하고요. 강원지방경찰청의 수사과장도 했습니다. 근데 fem코에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관련한 글이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그 닉네임으로 찾아보니까 아마 글삭튀를 했겠죠. 하지만 글삭튀 한다고 이게 빠져나갈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죄다 여기저기 패드립을 날리고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글삭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경찰 출신 류성호 본부장이 어떻게 잡는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결국 이제 이준석, 최근에 이 짤이 되게 흥하고 있던데 되게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이준석의 손을 거치면 어떻게 되는가? 박근혜 2시간 만에 본인이 홀라당 넘어갔다 하고 단물 쪽쪽 빤 다음에 버렸죠. 지금 박근혜 엔딩이고요. 손학규 이런 식으로 손을 잡았으나 손학규 엔딩이고요. 이낙연 열심히 또 이렇게 손잡아가지고 사실상 이용을 당했죠. 엔딩이고요. 윤석열 또 이런 식으로 비단 주머니 준다고 완전히 바보가 됐었는데 엔딩이죠. 최근에 이제 그 몇몇 갤러리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길래 야, 가는 데마다 그냥 이준석 묻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제발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라고 보기도 참 애매한데 아무튼 그런 인간을 뭐 사위 삼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나마 대화가 된다. 합리적 보수다. 제발 이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손잡으면 그 다음 타겟은 바로 본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준석의 꿈은 뭐냐?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이제 조만간 신인규 변호사의 표현대로면 이제 보수의 종말이죠. 그들의 종말을 지금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국힘 갤러리에 이준석 다시 돌아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다 한 명 한 명 손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의 저주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그 안에서도 환영을 안 해요. 누가 받아준다 그러냐? 절대 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준석이 자기들끼리 정신 승리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꽈가지고 해석을 하냐면 국힘도 민주당도 이준석을 싫어하니까 이준석은 합리적인 사람이다. 비호감도가 1등이니까 압도적으로 1등이니까 오히려 이건 좋은 거다. 왜 좋은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기들 멋대로 그냥 망상 속에 빠져 살고 있는데 핵심은 그만큼 죄다 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포이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대 포이론이 아니라 이번 명태균까지 사라진 이준석은 셀프 포이 당했다. 팬코 준천지들도 나중에 이준석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까? 이준석이 우스워지고 이준석이 이제 쓸모가 없어진다 그러면 마치 여기저기다가 화교난사하고 다니는 것들처럼 똑같이 이준석도 처참하게 버려질 겁니다. 그걸 아니까 맨날 fem코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fem코에 멱살 잡힌 채 끌려다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명태균 측에서 최근에 입만 뻥끗하면 넌 끝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뉴스타파에서 이준석 특집을 보도를 해가지고 결국 거간꾼 역할을 했던 거, 공천 개입과 관련한 이준석의 문제를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미 이준석 준석스 패밀리라고 여기 이제 장성철 씨가 약간 빠져 있는데 실제 가족이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상징적으로 이런 짤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결국엔 뭐냐? 마삼즙, 즉 아무리 짜도 이 또한 준적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와서 눈물 흘린다고 한들 여태까지 민주진영의 눈물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감성팔이하지 말아라. 나는 해결을 하는 공학도다. 그렇게 문제 해결하는 정치인이라고 광을 팔더니 정작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냥 시끄러 임마 갈겨버렸죠. 그게 문제 해결력 정치인입니까?
그때 당시에 그 우원식 의장님이나 이재명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 연세가 얼마나 많으신데 그 담을 넘으셨잖아요. 근데 지는 앞에서 쇼나하고 있었던 게 결국 이준석의 정치의 본질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준석의 브이로그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준석의 말로 돌려주겠습니다.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야지 어쩔 수 없다. 이게 이준석의 조만간 거부할 수 없는 미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준석 씨는 이제 뭐 저랑은 이제 토론을 절대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최소한 허은하 대표랑 이준석 씨가 토론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준석 입장에선 속내를 훤히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 숨겼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거를 왜 놓치겠습니까? 이준석은 지금 허은하 대표랑 마주하는 그 상황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모로. 그렇기 때문에 허은하 대표와 이준석 씨가 토론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도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